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즈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121번입니다. 이진 검색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그랬습니다. 이진 검색이다. 이제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죠. 그래서 뚜껑이 꽉 닫힌 이런 항아리 같은 곳에다 여러분이 어떤 숫자를 다 숨겨두고 찾는 기법인데 절반씩 쪼개가면서 찾는 방법이 이진 검색이죠. 그런데 이 항아리들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주고 이진 검색을 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정렬을 한 다음에 이진 검색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키 값을 여러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분류한 부분을 더하거나 exclusive or를 해가지고 주소를 계산하는 해싱 함수의 종류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숫자가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가지고 쪼개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모아서 더하거나 또는 exclusive or를 하거나 해서 새로운 주소를 찾는 방법. 이걸 뭐라 그러냐요? 우리가 접는다 그래가지고 폴더폰 하듯이 폴딩한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B트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밸런스드 트리라는 게 있었죠. 네, 밸런스드 트리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균형이 깨지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트리가 되고 이 밸런스드 트리 안에 AVL 트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B 트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B 트리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B트리에서 이제 조건이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먼저 1번에 보면 노드의 자료수가 n이면 자식 수는 n 플러스 1이어야 되는 조건. 그 다음에 각 노드의 자료는 노드 안에서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서브트리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걸 중심으로 왼쪽에는 더 작은 값이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는 더 큰 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노드는 이제 적어도 2개 이상의 자식 노드를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루트 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적어도 2분의 m개의 자료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리프 노드는 같은 레벨에 있다라는 거고 입력 자료는 이제 중복될 수가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3번이죠. 네, 3분의 2 이상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2분의 m 이상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거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BNF 표기 중 반복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정의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택일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비단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은 몇 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4번에 나와 있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후위 표기법으로 표기하십시오. 그랬습니다. A 더하기 B 곱하기 C 빼기 D다. 그러면 연산의 우선순위로 가로를 하면 얘가 가장 먼저죠. 그래서 얘를 뒤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진행을 하니까 더하기 1이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 얘가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적으면 A, B, C 곱하기 더하기 D 빼기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올바르게 정의된 거는 몇 번에 있나요? 바로 이제 4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정의되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죠. 정의는 바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나시 슈다이더만 NS 차트에
반복 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죠. 네, 표현하는 방법에 이제 순서도라는 게 있고, 플로우 차트죠. 순서도로 표현하는 게 있고, 또 NS 차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NS 차트는 이제 순차 구조인 경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1번, 2번, 3번. 반복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명령을 주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while 조건을 기술하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구조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yes냐, no냐 해가지고 진행하는 명령, 명령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다중 선택 구조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명령어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1이냐, 조건 1이냐, 조건 2냐, 조건 3이냐. 그래서 해당되는 명령어를 이제 각각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while 구조에 대한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한 거죠. 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입력 키 값을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했을 때 해시 테이블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모두라는 것은 이제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7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2차 조사법을 사용하자. 동일한 주소에 충돌이 일어나면 HK에 플러스 I의 제곱으로 하자라는 거죠. 입력되는 순서는 9, 16, 26, 20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테이블의 크기가 이제 7이다 라고 했으니까 0, 1, 2, 3, 4, 5, 6이라는 이제 방을 마련을 해둔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9를 보세요. 9 나누기 7을 하면 나머지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래서 2라는 곳에 9가 들어갑니다. 자, 16 나누세요. 16 나누기 7을 하면 2, 7에 14, 몫은 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군요. 근데 2에 갔더니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먼저 플러스 1의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이라고 생각해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번에 16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를 가지고 하는 거죠. 2 나누기 7을 할 땐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면 이제 3번 번지에 들어가는데 3번 번지도 누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2의 제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주소에 지금 2가 들어가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을 합니다. 6 나누기 7을 하면 나머지가 6이죠. 6번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요. 그러면 0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0번지에 6이 들어오게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자, 이제 20을 합니다. 20 나누기 7을 하면 나머지가 얼마가 나? 6이 나오죠. 6번지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요. 그럼 0번지에 갔더니 또 누가 있어요? 플러스 2의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나머지가 3이 나와서 또 충돌이 되죠. 그럼 플러스 또 3의 제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3, 7에 21, 4, 7에 28이군요. 4, 7에 28,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곳에 이제 20이 들어가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적어진 건 무엇이냐? 위에서부터 적어져 있군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6, 29, 16, 그 다음에 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구문 분석기가 올바른 문장에 대해서 그 문장의 구조를 트리로 표현한 것으로 루트, 중간,
네, 단말로드로 구성된 트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이제 파스 트리가 됩니다. 자, 문장의 구조를 트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BNF에 의해서 바르게 작성이 되었나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한 거,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스트리가 존재하면 주어진 BNF에 의해서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파스트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어진 BNF에 의해서 작성될 수 없어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제 문장 구조로 표현이 됐는지 보는 게 뭐다? 바로 파스트리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